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5년이 캄캄하겠구나. 남자들을 다루는 데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여사가 저를 호송하지 않을까. 그 바보는 그 식인들 하는 꽁또박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요. 보다 기도 마셨는지 한 말씀만 나가니까요. 총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저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좀 걱정은 되네요.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훈태 오늘픽처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전호 서울의 소리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서울의 소리 이사님이시구나. 예.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울의 소리가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도 하지만 또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시민단체 쪽 그리고 집회 시위 쪽 예, 그쪽을 많이 관할하고 있죠. 예. 예. 오늘 픽처스는 영화사.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 보기에 강전호 이사님이 더 영화 감독 같이 생기셨어요. 아, 저는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은 이 영화를 서울의 소리하고 오늘 픽처스하고 같이 만드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일단은 저 영화를 만들기로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뭐 봉지욱 기자, 뭐 예. 구영식 기자, 예. 이런 분들 이제 평소 알던 사이니까 서울의 소리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이명수 기자를 만났고 또 우리 강 이사님하고 백운종 대표님 소개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사천리로 백운종 대표님께서 이제 또 흔쾌히 영화 제작 후원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영화 한 편 만들려면 제작비 꽤 들지 않나요? 네, 한 3억 뭐 내외로 듭니다. 오. 다큐멘터리 장르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예. 그래도 뭐 큰 돈이죠.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신 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개봉을 언제 합니까? 개봉은 이제 저희는 올해 안에 하고 싶은데요. 예. 극장 사정이나 또는 이제 배급사 형편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더군다나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알 건데. 그렇죠. 퍼스트레이드면 김건희가 주인공입니까? 이제 주인공인데 예.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 예. 분량이 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 뭐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시고 패널들 하시는 분들 많이 등장하십니다. 이 영화가 대박 나면 김건희가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 되는 겁니까? 뭐 본인이 원하시지 않겠죠. 서울의 소리에서 그러면은 제작 지원을 하는 거고 또 뭐 이제 7시간 녹취, 5시간 녹취 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렇죠. 그 맨 처음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일단은 그 이 김건희 다큐를 가지고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뭐 탄압이라든가 뭐 그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가 사실상 우리 백운종 대표님이 엄청 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우태 대표님이 이제 가장 백그라운드로 이 다큐가 완성될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뭐 백운종 대표님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백운종 대표님이 우리 김우태 대표님이 오셨을 때 바로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고민도 안 하셨어요. 예. 그냥 좋아요. 합시다. 내가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예. 그 앞에 있는 책은 뭐예요? 세븐 스캔들? 예, 오늘 그 이 책을 갖고 나온 이유는 그 이명수 기자의 2022년도 이명수 기자의 7시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아, 7시간 스캔들. 예, 그렇죠. 이 책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우리 다큐멘터리가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그 명태균 씨가 녹취록을 깔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지금 세간에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그 녹취록이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을 보시게 되면은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허. 예, 한 가지 그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그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 며칠 전에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와의 통화 중에 이명수 기자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냥 뭐 다른 어떤 정치인들 만나러 다니지 말고 시장을 가라. 시장을 가서 두 부부가 가서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그 고충들도 듣고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보면은 당연히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예, 시장을 방문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디를 방문하고 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명수 기자 또 이런 조언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하면은 이제 구구 유튜버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막 따라오는데 처음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외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기자가, 만약에 이재명 기자가 뭔가 얻어내려면은 이재명 기자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이재명 기자? 아니, 이재명이 아니라 이명수 기자. 예, 예. 예. 아, 저기 이재명, 여기 대표가 예. 입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제 구구 유튜버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악수도 하고 주먹 인사도 하고, 코로나 때니까 주먹 인사도 하고 또 시민들과 주먹 인사도 나누고 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민들과 만날 때 꼭 주먹 인사도 하고 또 차로 출발할 때 그냥 문을 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문도 열고 손도 흔들고 그대로 따라 합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7시간 녹취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명수 기자한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오빠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그럼요. 이 책에도 다 나와 있죠. 오빠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예. 그리고 친오빠 아니고?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친오빠였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윤석열을 오빠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예, 제 기억으로는 예.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그렇군요. 레드크로바 님이요. 영화 제목이 아쉽네요. 퍼스트 레이디보다 대통령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그 오늘 픽처스에서 지금까지 만든 영화가 몇 개나 됩니까? 오늘 픽처스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별도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번에 퍼스트 레이디를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픽처스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2016년에 무연 두 도시 이야기라는 노무현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고요. 다큐 전문 제작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송해 1927이라고 중국 노래자랑 MC 보시던 송해 선생님 예. 다큐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1927이 송혜 선생님 태어나신 연도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보지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실은 이렇게 그 창작 영화 드라마보다 사실은 더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나리오나 각본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촬영하면서도 계속 구성안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사건, 이제 김건희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의혹들이, 비리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저희 영화가 좀 난맥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워낙 많이 알잖아요. 네. 이제 수준들도 높아지셔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내가 관람료를 내고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이런 게 있었네? 또 정말 볼만한 가치가 있네?
이런 정도가 좀 돼야지 그 관람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맨날 뭐 본 내용이네 똑같네. 아이씨 듣기 싫은 김건희 소리만 내나 듣고 왔네. 이랬다면 곤란할 텐데 네. 혹시 공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뭐 비공개된 이제 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명수 기자가 미처 7시간 녹취록에 공개하지 못한 음원도 좀 있고요. 아 영화를 위해서 남겨놨구나. 이명수 기자, 네 그때 그런 사건은 잘 아시는데 그때는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이제 공개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 저널리즘, 특히 이제 뭐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기존에 이제 백운기 앵커님도 그러시고 뭐 시사타파, 뉴스타파 뭐 이런 언론들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뭐 서울의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 속성상 이게 휘발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제해서 영화적 구성으로 흥미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신하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예상 관객 수 뭐 이런 거 여쭤봐도 예상 됩니까? 관객 수는 목표는 뭐 100만, 200만이 되면 예. 좋겠지만 이제 극장이랑 배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런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영화 시스템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일단은 뭐 어디 하나 정하면은 주거나 사나 거기서 틀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보고 싶은 영화를 우리가 가서 찾아서 보는 게 매우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영관 잡는 것도 어려울 텐데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우선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시사회 티켓을 미리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만약에 많아지면 상영관이 달라들 수 있습니까? 네, 대관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사에 이제 펀딩해 주시는 만큼 그 좌석수를 저희가 극장에 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리워드 펀딩을 또 마련했다라고 하던데 클라우드 펀딩하고 리워드 펀딩은 어떻게 달라요?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으로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제 모금을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면 예. 저희가 리워드로 시사회 티켓을 드리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7시간 스캔들 다룬 이 책이랑 금액대별로 이제 구성이 다른데요. 예. 예, 시사회 티켓 플러스 이 7시간 스캔들 책을 저희가 이제 리워드로 드리는 보상으로 드리는 거죠. 예, 후원해 주신 그러면은 만큼. 후원이 되고 네. 또 상영관 잡기도 쉽고 그렇게 네, 하겠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오마이 컴퍼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다음 포털 사이트에 오마이 컴퍼니라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예. 오마이 컴퍼니 사이트가 나오고요. 거기서 퍼스트 레이디를 한 번 더 검색하시면 그리고 이제 배너의 상단에 저희 영화가 노출돼 있으니까요. 바로 클릭하시면 후원하기 금액대별로 후원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거 설명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이 이 저 슈퍼챗 어떻게 보내는지를 몰라서 못 보내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러시구나. 아까 어떤 분은요. 네. 좋아요를 어떻게 좋아요를 눌러도 안 돼요 막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오마이 컴퍼니를 검색을 한다. 네. 그러면은 포스트레이디가 뜬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포스트레이디를 또 누르면 네, 후원하기가 나온다.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후원을 하는데 금액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본인께서 이제 원하시는 금액만큼 선택을 하시면 예. 그 금액에 맞게끔 이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SNS 결제는 어떻게 해요? 뭐 카드로?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예. 다 이 카카오나 구글이나 네이버랑 이렇게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SNS. 연동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진행하고 좀 이사님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젊은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예.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는데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동 해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한테도요.
이거 뭐 슈퍼챗 보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뭐 이렇게 저기 해서 그래서 뭐 직접 후원 계좌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것은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비즈니스 쪽을 맡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잘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요. 오늘 그 나오신 김에 네. 왜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대표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게 된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뭐 윤석열을 찍진 않았지만 저희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2016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을 하나 잘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일에 대해서 저희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되새김질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걸 개봉을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4월경에 완성은 했었고요. 아, 그랬어요? 네, 총선 전후 또는 이제 그 이후에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뭐 정치적 이유도 있고요. 예, 그래서 쉽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쪽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 안 냈어요? 저희는 이제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상영 이후에 그거를 제기할 수 있겠죠. 상영 이전에는 그런 제기를 하지 못하죠. 저희 작품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가 없나요?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예, 관련된 예. 부분이니까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영상물 등급 심의는 폭력성이나 이제 뭐 그런 장면에 대한 수위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참 이 포스트레이드를 통해서 다 밝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녹취록 같은 것들이 계속 그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기꺼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첫째, 저희 대표님께서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김건희에 대한 모든 범죄 의혹과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 왜 이거를 기록했냐면은 후대에서는 결코 김건희와 같은 영부인이 또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목적이 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 김건희에 대한 국민들이 몰랐던 모든 실체들, 그 실체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국민들에게 직접 상영을 하고 김건희를 몰랐던 분들이 이 김건희의 실체를 명확히 알고 같이 그 김건희에 대한 그 단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봉 시기도 계속 조절을 해왔던 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11월 말로 개봉 시점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돕고 많은 분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양우성님 유튜브로 무료 상영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도와주시고 이게 퍼스트레이디가 1000만 돌파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1000만 돌파했으니까 서울의 소리라든지 우리 정어리 TV에서 무료로 한번 틀어줍시다. 그렇게 부탁할게요. 그러면 해주실 거죠? 그럼요. 예. 네. 1000만 안 돼도 해주실 거죠? 1000만이요? 예. 아니 뭐 100만만 넘어도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밝혀진 김건희의 그 범죄 뭐 주가 조작이나 뭐 국정농단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2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저희 서울의 소리가 확보했던 그 김건희의 범죄 중에 가장 첫 번째는 2003년경에 그 정대택 그 회장님과의 그 관계에서 벌어진 위중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그 범죄 증거까지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김건희의 범죄만 알고 계시지 그 처음에 김건희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들, 특히 김건희가 그 현금을 들고 1억이라는 그 엄청난 20년 전에 1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 액수의 돈을 들고 그 증인에게 위중교사로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이 또 그거를 실토를 합니다. 예, 이 책 안에도 들어있는데, 예, 그처럼 김건희의 범죄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내용들이 벌써 2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예. 우리 자유인님 방금 했어요. 방금 그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정호님 계좌 이체가 제일 편한데 그거는 없어요?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미경아님 자녀 찬스 써야 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이은주님, 김은태 제작자님, 강전호 이사님, 날 것들이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는 험한 시기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지신 두 분의 결기와 기계 존경스럽습니다. 후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대박 징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다큐 영화로 남을 것을 굳게 믿고 응원드립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 제가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하세요. 게 있는데요. 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건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거는 뻔하다. 저거는 내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 다큐 영화나 이 책을 내가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다큐멘터리와 이 책을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보수층 분들이 보시고 김건희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시길 기대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 실태를 알아야 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미리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 친척이나 가족들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저 보수 쪽에서 서로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책이나 세븐 스캔들이나 우리 다큐멘터리를 표를 사서 드리는 겁니다. 책을 사서 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 다큐멘터리나 책을 읽으시게 된다면, 보시게 된다면 아마 생각이 그동안에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김건희에 대한 믿음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그 사람들의 단죄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 책 사가지고 김건희 주면 쓸데 없어요. 그건 다 버려버리니까. 예. 정천허님, 혹시 흔드는 탬버린도 나오나요? 나옵니까, 대표님?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요. 예. 일단 그 줄리 논란이나 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영화에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나와야 더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신변잡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넣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당시 그 줄리 논란이 있었을 때요. 줄리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안혜욱 회장님께서는 그 줄리가 접대부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급 사격 클럽에 그럼 어떤 마담 수준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간에서는 이제 뭐 룸사롱 접대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사실상 부잣집 딸내미가 그런 룸사롱에 다닐 턱이 있냐 그러면서 보수층에서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제 본질이 흐려졌거든요. 그 당시에 본질은 김건희 씨가 고급 사격 클럽에서 검사들이나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서 자신의 뒷배로 활용을 했다. 그것이 본질이었는데 이제 그 본질을 그런 신변잡기적인 것 아니면 회자돼서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본질을 흐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유튜브로 유료 상영하는 방법도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OTT,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나 예. 이런 데 쪽이랑도 한번 접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향후에 온라인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보면 퍼스트레이디 펀딩 주소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링크하기가 쉬워요. 이것만 누르시면 바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울님 방금 후원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셨고요. 장똑대님 저는 바로 가서 티켓팅하고 영화 볼래요. 제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퍼스트레이디 영화 제작하신 김훈태 오늘 픽처스 대표님, 강전호 서울의 소리 이사님 모시고 영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김훈태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워낙 소외된 장르이기도 하고 또 극장이나 배급사들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저희는 이제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저희가 밝히는 진실, 진실의 1%라도 담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정치나 정치 현실에 좀 무감각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 만드는데 동참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한번 다시 뵙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퍼스트레이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영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